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네요. 네.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이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예정됐던 변론길 8차까지는 어제 진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추가로 한 번을 더 접었던데 예, 그게 18일. 마지막일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평의를 해가지고 피청군 측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한덕수 지난번 기각된 예. 한덕수 증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홍장원 네. 1차장도 하고 또 아프죠. 실제 아프긴 한데 조지호 경찰청장을 네네. 강제 구인해달라. 예. 이 세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가 오늘 결정되고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채택이 되면 18일 날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입증하는 네. 증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각각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2시간씩 준다고 했으니까 18일 날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까지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해서 20일 이제 화목으로 가니까 네. 20일 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선고하는데 준비하고 판결문 쓰고 물론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데 열흘 그러면 이제 2월 말로 가는데 연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3월 4일 저는 3월 4일 가능성이 높다. D-Day를 3월 4일 날짜를 딱 정하셨습니다. 제가 달력을 오늘 아침에 많이 보고 왔습니다. 3월 4일 예. D-Day가 그러니까 선고 날짜가 3월 4일일 것 같다. 선고 내용은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관님들 하는데 조금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예.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8대0 하니까 예. 저도 8대0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영배 재판장이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증인신문 변론길에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하신 두 분의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제가 이분들을 차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핵 재판에. 예를 들어서 어제 조성현 경비단장 제1경비단장이 정말 미동도 안 하고 정말 신뢰성 있는 신빙성 있는 그런 증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조성현 단장을 최초로 꺼낸 분이 누구냐면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예. 김영두 재판관이 그때 나왔던 뭡니까 수방사령관에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좀 미안하지 않나요? 이랬어요. 이 부하한테 그렇게 끌어내라는 지시했고 부하는 그걸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 조성현한테 좀 미안하지 않나요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분이 김영두 재판관이고 어제 아시다시피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증인신문을 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사령관을 거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니까 포차가 두 분 재판관 분들이 흔하게 언필칭 보수적인 재판관이라 하지만 이분들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 재판관의 그 기색을 보면 선고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표현과 표정, 얼굴색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직접 개입해서 하는 신문의 내용과 질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근데 포커페이스 물론이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근데 의원님이 파악한 바로는 8대0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방금 전에 드린 그런. 그러면 이 재판관 이야기는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서 어떤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총평을 하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 비상계엄의 이유와 배경 설명과 탄핵 소추를 당하고 나서 기소까지 당하고 나서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자기 입장에 대한 확고한 원칙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오락가락이다. 오락가락. 한편으로는 이건 별거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양형 소위 말해서 파면을 면하는 쪽 또는 양형의 극형을 면하는 쪽의 그런 전략 같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전부 다 야당 탓 국회 탓.
그래서 뭐 진짜 말 그대로 탱크로 밟아도 시원찮을 그런 분노를 또 표현하는 이런 예. 양쪽 거기다 더해서 소위 그 10여 분 이상 되는 그 변호사님들, 네네네. 비천군 윤석열 변호사님들이 왔다리 갔다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들을 자극하고, 네. 심지어 어제 정영식 재판관한테 그렇게 강압적인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제지까지 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여자 변호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의 소위 증인신문 태도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김계리 변호사님이라고 그러네요. 예. 아,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탄핵 그 심판에서 기각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필사적인 전략 이런 것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원칙과 전략과 방침이 정확하지 않고 일단 피청구인 본인이 예. 그래서 이어받아 가지고 변호사분들 특히 헌법재판관을 했던 그 오늘 실명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님이나 검찰총장을 했던 변호사님 그 두 분들이 소위 이 윤석열 비천구인의 부정선거 음모 의혹에 음모에 가담해서 그것을 그냥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일단 틀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면을 면할 정도의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기 과정에서 수많은 어록이 쏟아졌는데 아마 첫 번째 어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혹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그 요원이란 표현이 작전을 쓸 때 특수한 작전을 할 때의 그 표현이더구만요. 네. 그래서 군에서 쓰는 표현이던데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놀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 입에서야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탄핵소추위원께 이거 뭐야 또 날리면야 바이든에 뭐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아, 의원님도 그 자리에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좀 의원님께 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회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 변호사를 지원하겠다면서 답변 연습 리허설을 했고 적어둔 문장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일종 위원장이 그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식의 보도자료와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면책특권의 보호하에 있지 말고 인터뷰하세요. 여기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면 바로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미 간밤에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신껏 자율적으로 회유 없이 그렇게 소신껏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김현태 단장이 했는데 자기의 진술은 변한 게 없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 저녁 뉴스를 보니까 곽종근 사령관 육성이 나왔더라고요. 회유가 아니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지금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비교하니까 그분들은 양질이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양질이었어요. 일단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당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양질이었고 법정에 안 나왔죠. 선동할 수도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때도 변호인들 박근혜 비소추인의 변호인들이 사임하니 전체적으로 다 총사퇴하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는 얘기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그런 탄핵소추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이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고 헌재가 그 헌정질서의 위기를 막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와포는 문영배 재판장이 아니고 아까 정영식, 김영도 재판관이 지금 차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금도를 어기는 것이다. 그 두 재판관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치면 누가요? 문영배 재판장에 대해서? 아니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네네네.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수순이? 지금이야 이제 뭐 이 0.01%의 파면을 면하는 즉 탄핵 기각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까 지금 우리 김종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범계가 무슨 뭐 회유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그 문영배 재판장에 대한 뭐 고발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허위 그런 뭐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든지 지금 탄핵 소추한다든지 지금이야 0.01%의 흔드는 소위 탄핵 결정을 흔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런 초식을 구사하고 있지만 정작 파면 결정이 아까 제가 예측했듯이 2월 28일 혹은 3월 4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다시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왜냐? 대선 안 치를 수 없잖아요. 손절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급변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급변침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명태균 씨 관련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19일 날 법사위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남상권 변호사가 인터뷰했더니 그건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대안은 모색하고 있는 겁니까? 어제까지도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나 또는 저 남상권 변호사에 대해서 증언할 내용들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없다는 거. 또 무슨 회유 의혹 또 얘기할까 봐. 그렇지만 이 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지금 남상권 변호사하고 어젯밤 늦게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화상회의를 화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명태균 씨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 구치소에 그런 장비와 이게 기술이 돼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9일이 이제 며칠 남았기 때문에 오늘쯤에서는 제가 남상권 변호사님이 이제 명태균 씨를 직접 접견한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남상권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은 직접 접견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전달을 꼭 해달라.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상회의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오늘 듣기로 했으니까 오늘 결론이 나면 화상회의가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나면 지금부터 기술적 준비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화상회의조차 불발이 된다면 그때는 남상권 변호사가 출석하는 방안도 혹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뭐 참고인은 소위 재정 참고인 채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상권 변호사를 참고인으로도 채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경우수로 남겨놓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홍준표 시장 재보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잖아요. 이름은 얘기 안 했죠. 아무튼 어제 이제 그 남상권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구체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 어제 거의 다 남 변호사가 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거와 관련된 녹음 파일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녹음 파일이 어제 얘기 안 하셨죠? 이 자리에서. 그 얘기도 했고. 녹음 파일이라면 홍준표 시장과 그 차용증과 관련된 녹음 파일로. 차용증과 관련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육성이나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무튼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세 사람 그중에 특히 두 사람 창원교도소에 와 있어야 될 두 사람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귀가 번쩍 돼가지고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의 사실 수단으로서의 핵심은 녹취록 녹음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황금폰으로 소위 지칭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미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남상권 변호사가 여기 나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의혹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지금 열거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법무장관을 지내셨잖아요.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창원지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을 하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게 계엄 전에 쭉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쭉 파고 들어가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까지도 쭉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1명까지 소위 수사검사들이 확충이 되면서 네네네. 사실상 일종의 뭐랄까요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같은 그러한 형국으로 그때는 칭찬을 했는데 뭐 최초는 무슨 뭐 조사관과 뭐 어디까지 과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뭐 1년 가까이 뭉갰죠. 뭉개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론이 커지니까 수사를 확대하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엄이 터지자마자 그리고 황금포원을 입수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뭐 변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검사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고 심지어 지금 명태균 씨나 남상건 변호사는 증거인멸 교사 검사가 그거 없애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팀으로서는 이 수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대검이 직접 나서서 어쨌든 특검 이전에라도 대검이 직접 나서서 특별한 수사팀을 구성해서 서울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역시 명태균 특검법만이 해결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검에 나서 다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 서영교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명태균 진상조사단에서 대검 항의 방문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검법 발의가 됐고 통과는 당연히 될 거고 의석 분포로 보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돌아오는데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이탈표 이제 하도 김건희 특검법이니 또는 내란 특검법이니 지금 이제 제2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계엄이 일어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어제 그 헌재에서 소위 그 문자 주고받은 국정원장과 두 번, 그것이 결국은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는 느끼실 거고 그래서 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해서 재의결에 돌입하는 그런 최상목 대행의 선택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낳는다. 어차피 3월 초면 파면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수는 저는 두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공포가 최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